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정경부인의 오른첩의 딸 정난정 이야기입니다. 정난정은 조선 중기의 척신인 윤원영의 첩으로 본관은 초계이며 부총관을 지낸 정윤겸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관비 출신입니다. 정난정의 외조부 남씨는 천인 출신이었지만 성종, 연산조에 많은 재물을 모아 중인의 반열에 올랐고 간정공신인 정윤겸에게 재력을 기반으로 딸을 바쳤습니다. 정윤겸은 남씨를 차실로 맞아들여 슬하에 이남 3녀를 낳았는데 정윤겸은 정실보다는 차실인 남씨를 더 아꼈다고 합니다. 정난정은 정윤겸과 차실 남씨 사이에서 이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기생이 되어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에게 접근하여 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외조부인 남씨와 정윤겸이 부유한 집안이고 언니들도 모두 사대부 집안으로 출가를 해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정윤겸 집안과 윤원영 집안의 정략 결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자의 몸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죽었을 때의 기록까지 있는 것을 보면 정난정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윤원영의 본처는 김씨로 김한로를 필두로 하는 연안 김씨 집안의 여자인데 김한로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나 김한로가 문정왕후를 폐위하려고 한 사건으로 실각하고 죽임을 당해 연안 김씨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씨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었고 윤원영은 부인 김씨가 덕이 부족하고 악행을 일삼아 정실로 합당치 못함으로 내칠 것을 명종에게 상소하여 이혼을 허락받습니다. 서원군 윤원영이 상언하여 그의 처 김씨의 악행을 금력 진달하고 버리게 해달라고 간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윤원영은 패첩에게 현혹되어 적처의 자리를 빼앗아 주려고 은밀히 계획하더니 마침내 조강지처를 벌였다. 그것이 차마 할 짓인가? 명종실록 11권 명종 6년 2월 4일 임술. 그 후 정난정은 호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김씨에게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고 굶기다가 독이 들어간 밥을 줘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을 언제 내치고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밝혀진 것은 없는데 정난정이 독살했다는 심증만 무성했을 뿐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어 궁궐을 마음대로 출입했고 1553년에 직첩을 받아 마침내 외명부 종일품 정경부인이 되게 됩니다. 한편 문정왕후가 어린 나이로 즉위한 명종의 수렴 청정을 하자 소윤의 우두머리였던 윤원영은 을사사화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을사사화는 대윤파가 명종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거짓을 고한 사람이 바로 정난정입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문정왕후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죽여 큰 신임을 얻습니다. 이후 정난정은 윤원영의 권세를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해 전매로 많은 부를 축적했고 조신들은 윤원영과 정난정 부부의 자녀들과 다투어 혼인줄을 놓았다고 합니다. 한양에 윤원영의 집만 15채가 있었으며 창고에 쌓아놓은 쌀이 썩자 대신 고리를 이용해 재산을 늘렸고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정난정은 궁궐을 자주 출입하면서 어이들을 호령해 문정왕후에게 드릴 약의 제조를 지휘하기도 했으며 조선 상권을 장악해 부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기우제를 지낸다며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쌀밥을 지어 물고기들에게 던져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괴에서 왕실에서만 먹는 타락을 집의 종들까지 먹게 했다고 합니다. 정난정이 물고기들에게 쌀밥을 투척한 장소가 한강 두모포였는데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두모포에서 처음 보는 큰 물고기가 낚여서 윤원영과 정난정의 몰락을 예언했다고도 합니다. 반면에 윤원영의 상소로 적자와 서자의 신분차별을 폐지해 서자도 벼슬길에 나설 수 있도록 했는데 신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신분제도에 좌절한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승려보호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선종판사에 오르게 하는데 도첩제가 다시 실시되는 등 한때 불교가 융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대부들은 정난정의 후원자인 문정왕후가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앞다퉈 윤원영의 죄를 들춰내게 됩니다. 1565년에 승려보우는 제주도로 귀양을 가서 죽고 정난정은 살인의 탄핵을 받아 본래 신분인 천인으로 강등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도 살인의 계속적인 탄핵으로 남편 윤원영과 함께 황해도 강음으로 유배되게 됩니다.
윤원영의 본처였던 김씨의 어머니는 그동안 딸의 죽음이 너무 억울했지만 정난정이 무서워 아무 말 못했는데 문정왕후가 죽자 관아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정난정의 노비와 하인들은 의금부에서 심한 문초를 받는데 이전에 정실 김씨를 모시던 노비였음에도 끝까지 정난정을 감싸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사대부의 공격이 심해지자 정난정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정난정이 죽자 윤원영은 그녀를 장사 지낸 후에 5일 후인 11월 18일 정난정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의 자녀들은 양반 신분을 유지했는데 명종이 윤원영 부부를 죄인으로 명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계속 양반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난정의 둘째 오빠인 담은 사대부들과 앙숙이 된 정난정이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라 예상해 그녀를 포함한 가족들과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찾아올까봐 집 입구를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통로를 만들었는데 가마를 타고 다니는 정난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정난정은 그의 집에 가볼 수가 없었는데 덕분에 윤원영과 정난정이 몰락한 뒤에도 가족들 중에 혼자만 화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는데 1983년 MBC의 조선왕조 500년에서는 배우 김영란이 역을 맡았습니다. 또한 2001년 SBS의 여인천하에서는 강수연이, 2016년 MBC의 옥중화에서는 박주미가, 2019년 TV조선의 조선생 종기에서는 윤지민이 각각 정난정을 연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를 위하여, 한 사람의 남자를 위하여 다시금 떨리는 손으로 길고 긴 편지를 써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한 사람의 일로 밤을 새우고 오직 그 일로 해서 지구가 다 무너질 것만 같았던 날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음을, 그리하여 우리가 한때나마 지상에서 행복하고 슬프고도 외로운 사람이었음을 부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래요. 나태조, 사랑해의 권유.